반갑습니다. 토지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땅 부자 사례와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시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16년째 가장 비싼 땅, 이제 2019년 5월 30일 기사로 나왔고요.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올해도 서울 명동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점포 부지였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과거 뉴스를 살펴보시면 2016년 2월 22일 뉴스고요. 이때 제목은 전국 땅값 1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주인은 누구?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사진이고요. 뉴스 내용을 보시면 1999년 2월 그러니까 1999년 2월에 41억 8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주모 씨가 땅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모 씨가 IMF 직후인 1999년 2월 41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땅 주인은 누구냐?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경매행, 그러니까 IMF 때 경매로 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 주인 주모 씨는 남양주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고요. 월세 수입만 해도 연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때 41억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월수익만 연 30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올해도 전국 최고지가를 기록하며 13년째, 이게 2016년 기사니까요. 13년째 땅값 1위 자리를 지켜낸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월드점 중구 충무로 1가 24-2 부지 전체 면적이 169.3제곱미터로 5층짜리 건물이 서 있는 이 땅의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공시지가는 2억 7,423만 원에 달한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주인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을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째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이제 여기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요. 요거는 이제 건물 전체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이 169.3제곱미터로 5층짜리 건물이고요.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평당 공시지가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합니다. 2억 7,400만 원. 예. 그러면 이 땅 면적은 안 나오지만 땅 면적까지 한다면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22일 법원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 옥션 등에 따르면 이 땅의 소유자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주모 씨로 70세죠. 만 70세. 지난 1999년 2월 서울중앙지법 경매에서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낙찰받았다. 당시 이 건물의 감정가는 51억 7,597만 원으로 실제 주 씨가 써낸 낙찰가는 41억 8천만 원이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해 주고요. 낙찰가율이 80.8% 선으로 요즘 법원 경매 시장의 추세를 보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온 부동산 건물치고 낮은 편이었다. 이때는 이제 IMF 직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낙찰가율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땅은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이 국제상사 현 LS네트워크스 명의의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한일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기업의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 셈이다. 주 씨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를 낙찰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지금 공시지가만 140억 원 6,880만 원. 단순 계산을 해도 약 100억 원 수준이다. 시세 차익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단순히 계산해도 100억 원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매매가는 공시지가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 140억 원인데 실제 매매가는 적게는 몇 배, 최소 2배만 따져도 240억 원이고요. 그러면 280억 원이죠. 2배를 따지면. 그러면 얼핏 따져도 시장 가격을 따져보면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계산이 되고 많게는 몇십 배라니까 그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추산이 되죠. 그리고 2012년 재계약 당시 이때 이제 월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2년 재계약 당시 네이처 리퍼블릭이 주씨에게 내기로 한 임대료만 보증금만 50억 원이에요. 보증금 50억 원에 월세 2억 6,250만 원에 이른다. 그래서 1년에 30억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수준에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1999년 2월에 41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벌써 받는 보증금만 해도 50억 원이고 월세만 해도 2억 6,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받는 돈만 벌써 거의 취득 금액의 한 80%, 80% 수준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제 재테크가 된 거죠. 그래서 명동역 인근 K 공인 관계자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낮은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합니다. 없고 설령 거래가 된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무의미하다. 전국 최고 땅값이라는 상징성과 명동역 앞 입지 등을 감안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과 건물에 나오는 임대 수익만 1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씨의 거주지는 의외로 소박하다. 그는 남양주에 있는 전용 면적 182.8제곱미터 규모의 약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방 5개, 화장실 2개인 넓은 집이지만 우리나라 최고 땅 부자가 살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곳이다. 그는 이 단지가 입주할 당시 1999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했고 10년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소박하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부르는 게 값이고 공시지가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최고 땅값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에 보시면 제가 스크랩한 건데 밑에 이렇게 위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보시면 이제 명동역 6번 출구에서 통하는 도로에 있고요. 이제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소재지가 아까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고요. 지목은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이제 토지 면적을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169.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봤을 때는 51.21평이에요. 약 50평대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보증금 50억에 연 수익만 해도 3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09년 당시만 해도 제곱미터당 6,230만 원이었던 게 꾸준히 상승 중이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9,100.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2019년 들어서 이제 제도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2018년까지만 해도 제곱미터당 9,1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으로 다시 재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 살펴보시면 중심상업지구고요. 그 다음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로의 접함 이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용도지역 중에 가장 좋은 게 상업지역이고 이 중에서도 좋은 게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용도지역이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렇게 나오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뭐 이런 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중점 경관 관리구역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폐율 60% 최대 높이 25m 이하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건물이 이 좋은 땅에 왜 5층밖에 안 될까? 높이 제한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과거에는 뭐 이 정도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높이 제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높게 짓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다음 땅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폭을 보시면 길이가 코너 땅이고요. 이렇게 코너 땅이고, 이제 세로 폭은 약 25m 길이고요. 가로 폭은 가로 길이는 약 6에서 7m. 그럼 50평 땅에 가로 6에서 7, 세로 25m면 사실 그렇게 막 예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금싸라기 땅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면적은 51.21평이고 지목은 대지다. 건물이 지어진 땅이 이제 지목은 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다. 용도지역이 좋은 게 땅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용 상황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공유 인수가 0명이죠.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 명의로 들고 있다라는 거고 주소 변경이 됐는데 2004년 11월 8일 날 이제 이 땅의 권리 관계인데 소유권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공유 소유자가 없고 단독 명의 한 명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 수가 없어요. 우선 팔 이유도 없지만 팔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억지로 팔 수는 있겠지만 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양도소득세 세율표를 보시면 이 땅이 얼핏 잡아도 5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율이 42% 구간입니다. 그럼 100억을 벌었다 하면 약 42억이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도. 그러면 요거를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지금 20년 이상 보유를 했으니까 요 구간 중에서 이제 15년 이상의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0%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살펴보면 네이처 리퍼블릭 예상 양도세입니다.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예상 양도세고요. 그래서 양도 가액 그러니까 판매 금액을 680억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가치 분석을 하면 680억이 나오기 때문에 680억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선 제가 조금 낮게 가치 분석을 해봐도 680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80억으로 했고요. 취득가액은 41억 8천만 원.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는 특히 이제 취득세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취득세 정도만 간단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약 1억 9천만 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636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서 1억 9천만 원, 190억 정도, 죄송합니다. 190억 정도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서 차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약 이제 445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이 기본공제를 안 썼다고 했을 때 쓰는 건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250만 원은 조금 의미가 약해지죠. 그래서 가세 표준 금액을 이제 445억 원, 약 이제 445억 원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율이
어떻게 5억 초과가 되기 때문에 42%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을 해보면 187억 정도가 나오고요. 적용값이.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이제 양도세가 186억 원 정도가 나와요. 정확히 하면 186억 7,076만 9,856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세로 해서 양도세를 내고 여기서 지방세로 해서 주민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세금만 200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680억에 판다 하더라도 세금이 얼마? 205억 원을, 약 205억 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가장 비싼 땅이라는 상징성과 꾸준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팔 이유도 없지만 팔았을 때 약 양도차액의 30% 구간이 세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양도세율은 42%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율은 42% 구간이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때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30%를 먼저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 세금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30% 정도. 그러니까 한 12%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보유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장기 투자를 좋아합니다. 부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해보니 부대 비용만 나가고 결국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기 투자가 훨씬 이득이더라가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정보를 보시면 소로각지라고 나옵니다. 도로 접합면이 소로각지고요. 그러면 소로라 하면 여기 이제 도로 구분인데 소로라고 하면 폭 8m에서 12m 미만의 도로가 이제 소로예요. 그러면 이거 각지다. 그러면 이제 소로 한 면이 소로로 되어 있고 다른 면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한 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토지다. 그러니까 코너 땅이라는 거예요. 코너 땅인데 한 면의 도로 폭이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 높이를 보면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는 이제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적은 토지를 평지라고 합니다. 이제 저지라든지 완경사지, 급경사지, 고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형 형상을 보면 이건 좀 초보분들은 어려운 말인데 가로 장방형이다 나오는데 이제 가로 장방형이다 하면 가늘고 길쭉한 모양, 즉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 면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게 세로 장방형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세장형, 줄여서 가장형 이렇게 부르는데 세로 장방형 토지는 가늘고 길쭉한 모양,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 토지. 그러니까 도로와 접한 면이 좁으면 세장형 토지, 넓으면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으면 가장형 토지. 일반적으로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형 토지가 유리해요.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장형 토지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보를 보시면 이제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건물 이름 명동타워 이렇게 나오고 이제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대지 면적 51.21평이었고요. 연면적이 44.26평이고 건축 면적, 이제 바닥 1층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건물 전체 면적을 다 합치면 166.94평이고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 이렇게 나오고요. 용적률, 건폐율. 여기서 이제 지상 5층짜리 건물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17.13.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죠. 아까 25m 높이 제한이었잖아요. 그래서 17.13m다. 한 층에 355, 3m 조금 넘네요. 4, 5, 24m는 안 되고, 그러면 한두 층 정도는 더 높일 수는 있겠다. 맞죠? 그리고 이제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 1층이 44평, 2층이 31평, 3층도 31평
4층도 30만 평, 5층은 30평. 그래서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이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월세가 얼마였어요? 2억. 그 가치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치 분석을 하는 거는 수익률 환원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또 정규 강의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률을 가지고 가치 분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2억 6,2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연세를 하면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연세는 연 3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이 상품은. 그러면 주변에 보통 이제 5%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수익률을 나눠 버리는 거예요. 나누기 5%를 하면 이제 630억 원이 나옵니다. 31억 5천만 원 나누기 5%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작게 잡은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면 5%가 아니라 수익률이 3% 뭐 4%라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고 2%라도 살 사람이 있겠죠.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작게 잡아서 630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증금이 아까 얼마였냐면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다? 680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얼핏 잡아도 대지 면적이 51.21평이었잖아요. 그러면 680억 원 나누기 51.21평을 하면 평당 13억 2,786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시지가랑은 아무래도 괴리가 크죠. 그래서 뉴스 기사대로 작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 이상의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작게 잡아도 평당 가치가 13억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당시에는 41억 8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가치는 680억 원이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 1999년에 매입을 해서 1999년인데 지금 2019년인데 약 20년 동안 16배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월세는 언제 기준이냐면 아까 2013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치는 700억 이상 충분히 하겠죠. 그러면 충분히 16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가치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핏 작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지 최소 20배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가치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약 20년간 최소 잡아도 16배 가치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토지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사례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세종시나 제주도는 1년에 10배 이상 오른 데도 있어요. 5년 동안 20배, 30배 오른 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16년째 어쨌든 지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매력은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동 땅 부자 누군가 봤더니 옷 구두 대박난 유통가 회장님 해서 2019년 6월 3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명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통한다. 외국인의 필수 관광지가 된 금싸라기 땅과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쇼핑의 메카라는 수식어답게 유통기업 회장 또는 대표들이 명동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제 19년이죠. 19년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3.3제곱미터 한 평당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웃도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였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최고 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 16년째 매년 연초에서 봄만 되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크다. 장점이요. 첫 번째 장점.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이다. 이곳의 땅과 건물 소유자는
원단 도매 회사를 운영하는 주영규 대표다. 뭐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는 1999년 해당 땅과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20년째 보유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업체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명동의 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는 약 89만 3천 원이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평균 값은 너무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처 리퍼블릭 연면적은 550제곱미터 약 160평을 사용하면서 이제 50억 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 2억 6,250만 원이다. 부가세는 별도.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어느 기준이었어요? 2013년 기준이었어요. 2013년. 사실 그러면 19년이니까 2016년 16년이었나? 12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승한 거를 조금 대입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뉴스에 나온 거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명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국 주요 상가 중 공실률이 가장 낮다. 작년 말 기준 명동 주요 상점 공실률은 3.5%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실률이 가장 낮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대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의 명동 방문 비중은 2018년 83.8%, 2016년은 81.1%. 이게 전체 관광객 중에 비율인지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알 수는 없네요. 어쨌든 뭐 되게 많게 표현이 돼요. 어쨌든 이제 2017년 78.3%보다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1위인 평균 지출 금액은 1,500달러로 17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중국 유커들 덕에 최근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 매장 부지가 땅값 상위 10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뭐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이 많은 게 땅값 상위 10위권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효과를 보시면 장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광고 효과고요. 두 번째는 꾸준한 지가 상승. 이게 16년째 지금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 자리를. 그러면서 뭐예요? 꾸준하게 땅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불경기에도 여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공실률이 가장 낮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에도 강하다.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 가장 낮다. 그 다음 관광객이 증가세에 있다. 관광객이 증가세에 있고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땅값은 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매입 금액이 아까 얼마? 4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만 벌써 내가 매입 금액을 뽑았어요. 그럼 수익률을 제가 뭐 16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익률이 무한된 거예요. 수익률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내가 투자 금액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이미 뭐 과거부터 사실 이게 2004년부터 지가 1위를 지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지가가 높은 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비싼 보증금을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비싸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9년에 매입해서 2004년이면 약 5년 뒤부터 지가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어쨌든 보증금으로 벌써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1년 임대료만 벌써 31억 5천만 원이에요. 연 임대료만. 내가 샀던 매입 금액에 엄청난 달할 정도로 31억 5천만 원을 벌써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넘버원 땅값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인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빠지는데 아파트 부동산이라면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토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파트를 4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680억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4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IMF 직후에 99년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뭐 10배를 줄여서 약 10배를 줄여서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68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수익률은 어떤 게 더 높을까?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과연 오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증금을 이미 매입 금액을 넘는 금액만큼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월수익 연세죠. 월세를 곱하기 10에서 연세를 이 매입 금액만큼 매입 금액의 뭐 7, 80%에 80%, 48, 32 거의 80% 수준이네요. 80% 수준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로 본다면 42억짜리 상가가 과연 680억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토지의 영속성 이야기를 하면서 건물은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 된댔죠. 계속 감가가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토지의 가치 상승인데 결국 좋은 거는 건물 비중 대비 어떤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건물 비중 대비 토지 비중이 높은 게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 가치가 높은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동안은 이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1위가 아니더라도 2위, 3위, 뭐 5손가락 안에는 아마도 꾸준히 한동안은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싼 땅이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싼 땅에서 아주 가치가 없는 데서 좋아진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수는 있겠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런 땅들을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다면 즉 안목이 없다 한다면 그냥 비싼 땅을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한 건의 사례로 한정될까? 서울의 강남이 있다면 부산의 강남은 어디냐면 해운대예요. 부산의 강남은 해운대가 있고요. 서울의 명동이 있다면 부산의 명동은 어디냐면 서면입니다. 이거는 오타고요. 부산의 이제 명동은 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 1위 해서 네이처 리퍼블릭을 했지만 부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면의 금강제야 부지거든요. 요거도 비슷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비슷한 원리로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목이 생긴다면 세종시라든지 뭐 새로운 신도시들 해서 새로운 도시의 명동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안목이 길러졌을 때는 충분한 베팅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그때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넘버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냥 뉴스로 흘릴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보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